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삶에서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최근에 작은 운명적 조우를 했다. 너무 작은 일이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영성에 바쳤다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여러 번 인도를 방문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헌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원이나 송소 같은 데서 구입할 수 있는 부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성스러운 주문이나 창가를 알고 있었다. 여행에서 많은 성자들에게 축복을 받기도 했다. 어떤 이는 그에게 선물로 주문을 들려주기도 했다. 짧은 주문은 한 음절이지만 긴 것은 하나의 문장일 때도 있다. 길든 짧든 기본적으로는 소리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소리가 선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인도의 전통에 흠뻑 빠져든 그에게 그 주문은 만트라 자체가 아니라 만트라가 가져올 것, 예를 들면 부나 좋은 혼처 같은 것이었다. 수천 개의 만트라가 있으며 그것이 초래할 수천 개의 결과가 있다. 내가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손을 가로저으며 말했다. 소소한 치료 같은 걸 하지요. 심령적이라고나 할까요? 독심술 같은 건데 크게 신경 쓰고 있진 않아요. 그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래서 나는 시범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적어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날 마음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나의 아내였다. 마침 아내는 한동안 뉴델리에 묵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언제 돌아올 건지 물어봐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다 적고 나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긴 주문을 외웠다. 잠깐의 시간이 흐르자 그는 말했다. 화요일, 당신은 아내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아내가 언제 집에 올지 궁금해하는군요. 그는 정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그는 역시 아내가 돌아올 날도 정확히 맞추었다. 내가 그에게 축하한다고 말하자 그는 웃으며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별것도 아닌데요, 뭘. 1시간이 지난 후 혼자 있으면서 나는 이 심령적인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건 따지고 보면 신기한 일도 아니다. 미디어에서 초자연 현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는가? 특별히 나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내 마음을 읽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화요일에 온다는 것은 나도 모르고 있었다. 만약 상황만 허락한다면 아내는 기한 없이 눌러앉을 수도 있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질문은 물론 너무 광대하다. 유일한 실체 안에서 반대를 이루는 모든 쌍들은 궁극적으로 환상이다. 우리는 이미 선과 악, 삶과 죽음의 분리에 대해 대충 훑어보았다. 자유의지는 결정론과 같은 것일까? 그 답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을 것이다. 자유의지는 독립, 자기결정론, 선택, 사건을 제어함, 미래가 열려있음을 의미하고 결정론은 외부 의지에 의존함, 운명에 따른 결정, 사건을 제어할 수 없음, 선택됨, 미래가 닫혀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구절들은 무엇이 결정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적어놓은 것이다. 자유의지 안에 적힌 모든 것들은 매력적으로 들린다. 우리 모두는 독립적이고 싶어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고 희망으로 일어나고 열린 미래를 지향하며 끝없는 가능성을 원한다.
반면에 결정론 안에서는 아무것도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 당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손 치더라도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진 계획이라면 미래는 열려있다고 볼 수 없다. 적어도 정서적으로는 자유의지에 대한 전망이 논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차원에서는 아무도 더 이상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신, 운명, 카르마로 불리는 보이지 않는 꼭두각시를 부리는 이가 당신과 나를 조종한다면 그가 당기는 줄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유로운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는 없다. 때때로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미리 본 것 같아 소름 끼치는 순간도 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더 깊이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사나라는 단어에 집중된다. 산스크리트어로 바사나는 무의식적인 이유다. 그것은 영혼의 소프트웨어인데 당신이 무엇인가를 자의적으로 하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과 같다. 이처럼 바사나는 아주 난처한 것이다.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모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로봇을 상상해보라. 로봇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뭔가가 고장날 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로봇이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한다. 바사나는 자유의지처럼 느껴지는 결정론이다. 만약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경향이 은밀하게 작용한다면 그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펭귄이나 야생동물의 유전자 소프트웨어는 후천적 지식을 얻지 않고도 다른 펭귄이나 야생동물처럼 행동하게 한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인간은 바사나를 부수고 싶어 한다.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리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절대 자유와 그 결과물, 완전히 열린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갈구한다. 그것은 합리적인가?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요가수트라라는 고전에서 현자 파탄잘리는 3가지 종류의 바사나가 있다고 말했다. 기쁜 일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흰 바사나, 불쾌한 일을 초래하는 것을 검은 바사나, 그리고 그 2가지가 섞인 것이 섞인 바사나다. 영적인 갈망의 목표는 바사나의 속박을 벗고 명료함을 증득하는 것이다. 명료함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님을 알게 된다. 당신은 스스로를 즉자적으로 반응하도록 우롱했던 무의식의 힘에서부터 해방된다. 여기서 말하는 해방의 상태가 자유의지는 아니다. 자유의지란 결정주의의 반대이며 유일한 실체 안에서 반대의 것들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하나로 융해된다. 삶과 죽음의 경우에도 우리는 경험의 흐름 속에서 양자가 갱신할 필요 때문에 서로 융해되는 것을 보았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그런 식으로 융해되진 않는다. 그것들은 보편적인 논쟁이 한 번에 해결될 때만 융해된다. 이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논쟁이다.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2가지 주장이 있다. 한 가지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기인하는데 모든 사건이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은 절대적인 존재에서 기인하는데 원인이란 없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의 주장만이 진실일 것이다. 궁극적인 실체가 2개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물리적 세계가 궁극적인 실체라면 당신은 바사나의 놀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경향에는
그것에 우선하는 경향으로서의 원인이 있으며 당신이 그것에 속박되자마자 당신은 또 다른 하나를 창조하여 그것을 대체한다. 당신은 결코 완성품이 될 수 없다. 항상 어떤 것인가가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적응되고 광내고 닦이고 흩어지길 기다린다. 물리적 세계는 역시 카르마의 영역이라고 불리는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우주적 특성이 있다. 우리가 아는 카르마는 행위를 뜻한다. 행위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행위에는 시작이 있는가? 그것은 끝나는가?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세계는 행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첫 번째 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암시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행위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빅뱅에 관한 이론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이나 무한한 우주에 대한 가능성은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이 영원히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현자들은 망원경으로 본 것 때문에 괴롭지는 않았다. 마음은 인과관계에 지배받기 때문에 카르마 너머를 생각할 힘이 없다는 것을 통찰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은 내가 1초 전에 했던 생각에서 나왔다. 1초 전에 했던 생각은 그 전에 했던 생각에서 나왔고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 빅뱅이든 아니든 내 마음은 카르마에 속박되어 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게 하는 짓이 모두 그런 식이기 때문이다. 현자들은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설파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답이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주장을 법정에 세워보자. 궁극적인 실체는 존재 자체가 될 수 있다. 존재는 행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카르마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만약 존재가 궁극적인 실체라면 바사나의 게임은 끝났다. 모든 카르마의 기원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 고민하는 대신 그저 원인과 결과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바사나가 자유의지를 더 깊숙이 탐구할 이유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제 왜 그런지 살펴보자. 꼭두각시로 남는데 만족하는 사람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롭고 싶다고 소리치는 사람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들은 둘 다 카르마에 속박되어 있다. 그들의 견해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바사나가 없는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융해된 상태야말로 카르마 소프트웨어 매뉴얼의 유일한 지침이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디펙 조프라의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삶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삶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우리 존재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삶이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빛과 어둠, 선과 악, 탄생과 죽음, 시작과 끝, 이렇게 반대극끼리 쌍을 이루는 이원성의 세상입니다. 어둠 없이는 빛을 알 수 없고
소멸 없는 생겨남은 없으며 악이 있어야 선이 존재할 수 있고 끝이 있어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극단이 있어야 그에 따른 반대 극단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지와 결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별개로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일정한 틀이 없다면 자유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자유라는 개념이 없다면 틀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 속에 결정론이 있고 결정론 속에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은 서로를 보완 견제하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뭔가 이해하기가 힘드시다면 자신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리는 대부분의 선택은 거의 예측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신이 특별히 선호하는 욕망들이 있으며 편안하게 느끼는 안락지대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스스로가 정한 규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그 범주 안을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 또한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올라오며 세상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방식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삶의 패턴이 결정되고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간다면 우리 삶은 자동 항법으로 운행되는 비행기처럼 이미 결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안에서 자유의지는 그닥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해봤자 결국은 그 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될 거고 이것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닐라를 먹을지 초코를 먹을지 딸기를 먹을지에 대한 결정의 자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더 큰 자유의지는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프로그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복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 행동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의 실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의지가 아닌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임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과 힘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삶에서 얼마만큼의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계시나요? 당신 삶의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시나요?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자유를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그 어떤 프로그램 속에 갇혀 있던지 간에 당신 삶의 모든 힘은 결국 당신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